보세요. 마당을 보여드릴게요. 그의 미소는 다정하고 환영하는 듯했지만 다른 친구들의 비웃음은 내게 소름을 돋게 했다. 내 이름은 지브. 오늘은 새 학년의 첫날이자 새로운 학교에서의 첫날이었다. 특별히 긴장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직업상 나는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는 데 익숙했으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엔 영원히 이곳에 정착할 예정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다. 마치 행렬처럼 요탐과 내가 앞장서고 그 뒤로 몇몇 소년들이 따라왔다. 솔직히 처음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새로 전학 온 아이를 반 친구들이 반가워하며 알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너무 순진했다. 학교의 뒤뜰, 말 그대로 뒤의 마당, 모든 일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에서 왔다면서? 요탐의 미소 앞에서도 나는 아직 순진했다. 그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싶었다. 그가 들어본 적만 있는 해외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내겐 기분 좋게 느껴졌다. 요탐은 살짝 발끝으로 흙을 쳤다. 처엔 그는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지 생각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건 일종의 힘의 과시였다.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반원 모양으로 둘러썼다. 봐봐. 요탐은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우리 반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 새로운 친구가 반 친구들을 초대해서 환영 모임을 여는 거야. 식당에 가도 되고 집에서 간단히 간식을 준비해도 돼. 네가 편한 대로 하면 돼. 나는 실망시키지 않았다. 당연하지. 왜 안 돼? 정말 멋진 전통이네. 그렇게 대답했다. 부모님도 그 생각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돈 문제도 없었다. 우리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마 내가 그날의 주최자였기 때문일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나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정도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자 임시 후원자에 불과했다. 휴지가 떨어지면 내가 가져오고 음료캔이 비면 내가 새 걸로 바꿔주고 포크가 필요하면 내가 웨이터를 물러야 했다. 그들의 인내심은 짧았고 누군가 그들의 요구를 즉시 들어주길 원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이 그건 나를 깔보는 방식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요탐은 나를 다시 학교 뒤뜰로 끌고 갔다. 역사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괜찮아. 내가 대답했다가 곧 덧붙였다. 오늘 안으로는 다 끝낼 것 같다. 좋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전에야 역사 과목은 정말 싫었는데 여기 와서 배우니까 뭔가 달라. 아마 이 나라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 그 다음 순간 나는 세게 맞았다. 요탐에겐 내 역사 이야기는 전혀 흥미롭지 않았던 것이다. 너 프로젝트 다 끝나면 나 줘. 내일까지 완성해와. 내가 검토해야 하거든. 내 프로젝트가 너 왜 필요한데? 걱정 마. 그걸로 나도 90점은 넘길 수 있을 거야. 그는 내 질문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말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 충격에 침묵이 길어지자 요탐은 손가락을 튕기며 내 앞에서 딱딱 소리를 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도와줄 순 있지만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 나는 조심스레 저항했다. 내일 아침 여기서 보자. 그의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그가 멀어지는 등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늘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가득 찬 학교 가방을 메고 등교했다. 단 역사 프로젝트만은 없었다. 프스스.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요탐이 서 있었다. 가져왔어? 아니.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요탐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우리는 함께 교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요탐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다. 나는 가방을 책상 옆에 내려놓고 의자를 앉기 좋은 각도로 맞췄다. 바로 그 순간 두 명의 친구가 의자를 뒤로 잡아당겼다. 나는 그대로 넘어지며 의자의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순간 놀라움과 공포가 밀려왔다. 예전에 장난으로 밀쳐져 죽은 아이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말을 흉내내며 비웃었고 교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나는 상처받았지만 아직은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앉았다. 곧 있을 수업을 위해 책과 필기도구를 꺼냈다. 그때였다. 물 한 컵이 내 책 위로 쏟아졌다. 투명한 물웅덩이가 순식간에 생겼다. 책이 다 젖었지나!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물을 쏟은 친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어갔다. 불과 몇 초 전까지 그의 손에는 분명 컵이 있었다. 나는 젖은 책을 들고 그를 뒤쫓았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는 책을 흔들며 외쳤다. 뭐 어쩌라고? 그는 시치미를 뗐다. 어쩌라니? 네가 물을 쏟았잖아. 책임져야지.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뻔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고의였다.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일러? 그가 그렇게 말하자 교실이 또 한 번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제야 가슴이 서늘해졌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교실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불길한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왕따, 놀림감이 되어버린 걸까? 아직은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 나는 겨우 입을 떼어 말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왔다. 요탐이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내일 잊지 마. 그건 경고였다. 그때 나는 아직 그 뜻을 몰랐다. 누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하지만 가져오진 않을 거야. 요탐은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단순한 제스처가 오히려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왜 나만 작업을 안 하냐고 묻자 나는 젖은 책을 보여주었다. 굳이 설명하진 않았다. 그게 나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교사를 끌어들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이전에도 이 반에는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있었다. 그는 거의 부서진 상태로 학교를 떠났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반 전체가 침묵으로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탐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지금처럼.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판사였다. 존경, 두려움, 그리고 영향력. 그것이 이 세상의 규칙이었다. 그날 하루 동안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요탐만은 예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와만은 가장 가까워지고 싶진 않았다.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요탐은 학교 정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가져왔어? 아니, 그리고 가져올 생각도 없어.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을 마주하면 말을 잃을 것 같았다. 그리고 알아. 너 때문에 다들 나를 피하는 거야. 나는 빠르게 덧붙였다. 이번엔 요탐이 어제처럼 내 곁에 서진 않았다. 그는 중간쯤에서 멈춰서더니 잔디밭에 모여있는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다. 쉬는 시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냉혹한 현실의 눈을 마주했다. 소돔에는 의인이 없구나. 나는 그렇게 심각했다. 해가 진 후 나는 2명의 친구를 믿었는데 그들은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사이 어쩐지 나는 학교 뒷뜰에 서 있었다. 거기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요탐은 인공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이제 나 큰일 난 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곧 알게 될 터였다. 생각해보라. 반 아이들 모두가 한 사람의 권위 있고 인기 있는 인물을 따르는 교실. 그 속에서 한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감히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면 그들 역시 그 무리의 표적이 될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문 채 요탐의 차가운 시선에 움츠러든다. 말 한마디도 없이도 그의 의도는 모두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지, 누가 그들에게 흔적 없이 상처 주는 법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교실로 돌아갔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밀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진짜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였다.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은 지금까지 너무나 평탄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결국 나는 무너졌다. 요탐에게 내일 프로젝트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해버렸다. 그날 이후 학교는 나에게 감옥이 되었다. 아침은 나를 쫓아오고 밤은 나를 짓눌렀다. 두려움에 젖은 꿈들이 나의 마지막 보루인 마음속까지 침투해 평온의 마지막 흔적마저 부숴버렸다. 아마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것이다.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여기서 나는 한숨을 내쉰다. 도움을 청할 사람은 있었다. 나에게는 강하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셨다. 하지만 너무나 강한 분들이었다. 아버지는 강철 같은 정신력을 지닌 분이었다. 힘의 상징. 그는 약한 마음을 경멸했고 약함의 표현을 싫어했다. 나는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그것도 장남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다. 하지만 요탐 같은 사람은 인생에서 자주 만나지 않는다. 모든 일이 시작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우리 반에 또 다른 요탐이 전화가 왔다. 똑같은 냉정함, 조용한 힘, 그리고 그 눈빛까지도. 나는 몸이 굳었다. 요탐 하나로도 벅찼는데 둘이라니. 하지만 나의 두려움은 헛된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오펙. 그는 나의 구원이 될 사람이었다. 놀랍게도 요탐과 닮은 성격을 가졌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였다. 요탐이 잔혹함과 권력을 상징했다면 오펙은 정의와 따뜻함의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금세 알아차렸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체력과 강인함은 분명 도움이 되었다. 아무도 오펙과 싸움을 걸 엄두를 내지 않았다. 오펙은 요탐에게도 맞설 줄 알았다. 그는 요탐의 지위를 흔들었고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반 친구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자유를 되찾아갔다. 그렇게 교실의 위계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무너졌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다. 오펙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서서히 그의 진심이 나의 벽을 녹였다. 그는 나를 집에 초대했고 부모님과 가족을 소개해 주었다. 결국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는 믿음이 갔다. 오펙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했다. 처음엔 거부했다. 부모 세대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눈물 날 정도로. 하지만 결국 나는 동의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 오펙의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역시 학창시절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단다. 그는 불타고 상처 입고 부서졌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통찰과 용기를 나눠주었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치유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다. 오펙의 아버지는 나에게 무술도장에 등록해보라고 권했다. 그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자 내면의 균형을 찾는 길이라고 하셨다. 훈련을 시작한 뒤 나도 그것이 진실임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충격, 내 신화의 붕괴는 그 모든 일이 시작된 지 1년 후에 찾아왔다. 아빠는 내가 비명노트라고 불렀던 모든 일이 시작된 후 기록으로 옮겨 쓴 노트를 발견했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막 내가 절망 속에서 부모님께 썼던 편지를 다 읽은 참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아빠에게서 불안의 금, 아니 금이 아니라 균열을 보았다. 그토록 강인했던 아빠가 종이보다 더 창백하고 바람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해 줄래? 그래서 나는 이야기했다. 이미 나는 다른 곳에 서 있었다. 오펙과 그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었고 그들의 약속,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도 지켜졌다. 아빠가 오펙과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놀랐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몸이 떨렸고 그는 정말로 울고 있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강한 사람이 내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이후
어떤 충격을 마주하게 될지. 이틀 후 아빠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표정은 진지했고 말투는 평소와 달랐다. 그가 말을 꺼내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해 보였다. 그는 오펙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도 들었다. 내가 몰랐던 세부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오펙의 아버지를 괴롭혔던 아이가 다름 아닌 내 아빠였다는 것이다. 나는 부끄러웠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빠가 요탐처럼 행동했다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가슴속이 타들어갔다. 손으로 셔츠를 움켜쥐며 아빠의 눈을 봤다. 그의 눈엔 끝없는 고통이 비쳤고 내 반응 앞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수치심은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런 장면은 나는 그 어떤 아들에게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오펙을 볼 용기가 없었다.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며칠 후 오펙과 그의 아버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오펙의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다. 그의 과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는 오래전 그 모든 상처를 내려놓았다고. 그날 밤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그니 이미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 그걸 알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약간의 유머를 섞어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그건 결코 가볍거나 부드러운 시간이 아니었다. 지금 나는 오펙과 정말 좋은 친구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빠 역시 뒤늦게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는 것. 그 사람은 바로 오펙의 아버지였다.